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뭐 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벌써 왔어요? 아니 원장님 벌써가 아니라 저희 촬영 시간 다 됐어요. 왜 거기 계세요? 아유, 네, 이게 대세야, 대세. 그 뭔데요, 원장님? 이게 고압산소 챔버라는 건데 요새 내가 딱 꽂혀있는 항노화 치료잖아요. 선생님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산소 챔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같이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꿀조합이 하나 있어. 유튜브 한대니까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병원에 고압 산소 챔버를 들여놓게 되셨어요? 원래는 고압산소가 이제 뭐 항노화나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쓰려고 이제 처음에 알아봤어요. 이거를 접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억만장자가 한 분 계세요. 1년에 거의 한화로 한 4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자기 아들한테 수혈을 받는 치료까지 하면서 항노화 치료를 테스트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고압산소 치료를 60회 받은 결과가 다른 어떤 항노화 치료보다 가장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존슨이 고압산소 60회 치료 후 실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혈관 재생이 300% 증가하였고, 두 번째는 장내 유익 미생물인 아커만시아가 무려 10배 증가하였으며, 세 번째는 우리 생체 나이를 결정짓는 텔로미어 길이가 11.4kb에서 11.7kb로 늘어났고, 이는 생체 나이 10살의 텔로미어 길이 수준으로 회복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HSCRP 역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존슨의 결과와 더불어 여러 연구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살펴본 끝에 저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고압산소 치료야말로 현존하는 항노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운 해답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용의학적인 치료하고 접목해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지금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줄기세포만 하는 것보다는 고압산소 챔버에서 같이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들여오게 되었죠.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나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미용 치료의 기본 개념이 피부에 상처를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써마지라든지 뭐 울세라든지 이런 거, 피부에 작은 상처를 주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을 형성을 시키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같이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상처 회복을 빨리 시켜주면 다운타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용 치료하고 고압산소 치료를 접목을 시켜서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챔버 안에 들어가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누워는 있어야 되지만 숨 쉬어야 돼요. 숨 안 쉬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고막의 압력이 상당히 가해지기 때문에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징이라는 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좀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졸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매일 와서 고압산소를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좀 졸기도 하고 뭐 잠깐 자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열심히 숨 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폐쇄공포증이 있으면은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고, 심박동기 같은 거를 달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치료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효과적인 고압산소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논문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고압산소 치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압입니다. 최소 2기압 이상의 고압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100% 산소를 호흡해야 됩니다. 그러면 챔버에 100% 산소로 압력을 올리면 훨씬 더 좋은 건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렇게 100% 산소로 챔버 자체의 압력을 올리는 그런 고압산소 챔버를 쓴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압의 상태에서 산소가 고농축이 되면은 작은 불꽃에서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2009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보면은 작은 불꽃으로 인해서 고압산소 챔버가 폭발한 사고로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챔버도 마찬가지로 100% 산소 갖고 압력을 높였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좋아 보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챔버 내의 산소 농도를 23.5% 이내로 유지하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 산소로 챔버의 기압을 올리면 챔버 안에 산소가 100%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1기압 산소 상태에서 챔버 안은 기본적으로 1기압의 일반 공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100% 산소가 들어와서 2기압을 올리는 개념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기압이 반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1기압이 챔버 안에 같은 공간에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21%가 10.5%가 되고 100% 산소가 들어온 거는 50%가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챔버 안은 100% 산소로 압력을 가하더라도 실제로 60% 정도의 산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챔버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갖고 의료용 산소를 호흡을 하는데 챔버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연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고 결국 60%의 산소 농도를 갖고 있던 챔버 안의 농도도 점점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산소를 많이 호흡하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압 산소 치료를 하다 보면은 몸에서 발생하는 항산화를 억제시키는 그런 효소인 카탈라제라든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든지 SOD 같은 항산화를 억제하는 효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항산화를 억제해주고 우리가 고압 산소 치료를 하루에 1시간 90분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은 치료를 받지 않는 우리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그 상태를 저산소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항산화의 작용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로 항산화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만의 고압산소 챔버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다 똑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제가 이 인터오션의 챔버를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 병원에서 쓰는 챔버는 3기압 챔버입니다. 두 번째는 100% 산소로 압력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공기로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100% 산소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방향 마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산소와 날숨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섞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소 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용 소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용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야기도 하셨는데 줄기세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걸까요? 줄기세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만능유도 줄기세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줄기세포는 일종의 성체줄기세포인데 성체줄기세포를 뽑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혈액에서 채취하는 혈액줄기세포가 있고 골수에서 채취하는 골수유래줄기세포가 있고 지방세포에서 추출하는 지방유래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골수유래줄기세포나 지방유래줄기세포는 혈관으로 집어넣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은 물론 충분히 하긴 하지만 지방세포 안에 있는 섬유조직이라든지 골수줄기세포 채취하다가 생긴 뼈조각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시라도 필터링이 덜 돼서 우리가 혈관 주사로 들어가면은 색전증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항노화로 쓸 수 있는 줄기세포는 혈액줄기세포가 유일합니다. 근데 혈액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가 PRP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줄기세포만 딱 추출하는 개념은 아니고 혈액에 있는 혈구들을 응축을 시키는 개념인데 원심분리를 통해서 PRP도 나오지만 그중에 HPC라는 조혈 정구세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투여를 해주는데 문제는 그 양이 상당히 작다는 겁니다. 최근 나오는 여러 논문들을 많이 살펴보면은 고압산소 치료를 했을 경우 단 1회 시술로 인해서 줄기세포의 숫자가 거의 한 2배가 늘어나고 한 20번 정도의 치료를 하면은 체내의 줄기세포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스라엘 논문을 보면은 2기압에서 60회 정도 시술했을 경우 텔로미어 길이가 20%에서 한 38%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단순한 줄기세포만 정맥내에 주사하는 치료보다는 신체에 많은 줄기세포를 일단 증식을 시킨 후에 채취를 하고 다시 몸 안에 줄기세포를 넣어준 상태에서 다시 또 고압산소 치료를 해주면 그 상태에서도 더 활성화도 많이 되고 줄기세포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항노화 치료의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저희가 고압산소 챔버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줄기세포나 고압산소 치료가 만능의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치료를 받아보면 많은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압산소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
또 이런 항노화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